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문재인이죠.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을 해서 사실상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서두른다는 둥, 이런 식의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상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거, 청와대를 폐쇄하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집무실, 이러한 공약은 1호 공약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존 대통령실은 부서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이다. 그래서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 현재 청와대인데, 그런 것에서 이제 탈피할 때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의 외교부나 아니면 정부 청사의 일부를 대통령실로, 대통령 집무실로 꾸며가지고 일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움직였는데, 광화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용산 국방부 건물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쓰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낙점을 했지요. 용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은 그냥 늘 어영부영하고, 어영부영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끊고 맺는 것이 없이 그냥 유리할 땐 나타나고 불리하면 잠수 타고 5년 동안을 거의 그런 식이었잖아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무슨 외국의 정상들과 만나도 A4에 적어가지고 나가서 읽고, 그 A4 용지가 없으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실한 대통령을 보다가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다 적어가지고 나와서 그냥 읽잖아요. 그냥 말도 제대로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호사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인권변호라는 사람이 인권을 어디다 내팽개쳤는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을 저렇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한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냥 겉으로 인권변호사지 실제로 저 사람은 인권변호사도 아니다. 인권변호사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짓밟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실한 대통령을 보다가 윤석열 아직 대통령 이제 당선인 신분인데도 어제 딱 용산에 가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힘있게 결단하고 추진해 나가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문재인까지도 서두른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발목을 잡고 예산 배정 같은 것도 추경을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마 오늘 현재 모습으로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 추경을 세워서 한 500억 정도 그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안 준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모양을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말해놓고는 자기 말을 못 지키는 나약한 대통령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래서 예산도 안 세우고 계속 공격해서 용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윤석열의 기계를 보면 그거 안 해요. 민주당 저놈들이 윤석열을 잘못 본 거죠. 윤석열이 들어가겠습니까? 청와대로? 절대로 윤석열은 청와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방해버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청와대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까지 뛰어들어서 거들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임 대통령 임무가 다 끝나가고 후임 대통령이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에서 후임 대통령이 요구하면 전임 대통령은 다 들어줘야지, 거기에다가 발목 잡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후가 누구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냐, 김정은이냐, 배후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항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문재인이가 끝까지 예산 배정을 안 해주고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할 것 없이 용산이든 여의도든 어디 넓은 공터 하나 잡아가지고, 한강이든,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도 좋잖아요. 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아니니까 거기다가 천막을 쫙 쳐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가운데, 그리고 비서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을 그냥 쫙 쳐서 대통령 천막 집무실, 전쟁터에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천막에서 지휘 통제를 하고 했던, 뭐 2차 세계대전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문재인이가 방해부리고 민주당이 협조 안 해가지고 저 용산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대통령 이취임식을 하고 나서 바로 천막 집무실로 와서 근무를 하면 아마 윤석열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협조하지 마라. 끝까지 협조하지 말아 봐라. 민주당 계속 발목 잡아봐라. 그러면 윤석열 당장 천막 치고, 과거에 박근혜가 천막 당사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가가지고 그 해 선거에서 대승을 했듯이 이번에도요, 5월 10일 날 대통령 이취임식 하고 이제 정식으로 그때부터 대통령 시작하고 20일 지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도 다 장악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항복시켜서 청와대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국민의힘에서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꼼수도 분명히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다 극복하려면 윤석열 당선인이 천막을 쳐요. 그리고 천막에서 근무하세요. 그거 TV에 뉴스에 맨날 나오고 외신에 맨날 보도되고 그러면요, 윤석열 인기 90% 올라갑니다. 저 지지율이. 여론조사 하면은 초기에 90% 넘어갈걸요, 아마. 그렇게 천막
대통령 천막 집무실 문재인이 방해 부려가지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해 부려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예산도 배정 안 해주고 발목 잡아가지고 천막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본다. 그러면요 난리 나는 겁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요? 하나만 해요. 그건 선거운동 뭐로 해요? 윤석열이 천막만 하나 쳐주면 그냥 전국을 다 싹쓸이 할 텐데.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 그리고 윤석열은 천막을 쳐라.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천막을 치든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 그래서 야 이게 윤석열이 굉장히 유리한 패를 잡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뭐 저 민주당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아주 어떻게든지 저 윤석열을 꺾어놔야 되는데 윤석열이 기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기자들 앞에서도 질문하면 다 대답해버리고 말이죠. 물론 이제 기술적인 면이나 깊이에 있어서는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뭐 정치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고 자질은 돼 있다. 그리고 국민을 섬기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자세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든지 꺾어놓고 길들이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거 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천막으로 내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윤석열.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대통령이 천막 치고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천막에서 근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천막에서 도시락 시켜다 먹고 말이죠. 그리고 천막 근처에 국민들이 위로하러 찾아오면 뭐 떡 해가지고 오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고 위로한다고 뭐 피자 시키고 아니면 거기다가 또 막 계속 그 화환 그 응원하는 화환들 그냥 쫙 보내가지고 나래비로 서고 그 대통령 집무실을 뺑뺑뺑뺑 돌려서 화환으로 다 차지하고 그러면요 그게 매일 뉴스로 터지면요 6월 1일 날 선거운동 안 해도 돼요. 후보자들. 지금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윤석열에게 협조하는 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냐? 민주당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 운동권만 하고 했으니 무슨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냐 너희들이. 참 답답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됐으면 이제 당선인 아니야 지금. 너희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윤석열은 당선인이고. 그러면 좀 당선인에게 멋있게 협조해주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변했구나.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뺏기더니 거듭났구나. 민주당 저렇게 해도 민주당도 괜찮겠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지. 초장부터 발목 잡아? 문재인도 마찬가지요. 협조를 해야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도 안 하고 그러면은 전임자가 아량도 없이 그렇게 그냥 꽁생원처럼 민주당에서 무슨 요구를 했는지 누가 배후에서 뭐라고 주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씨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근사하게 협조해야 국민들이 볼 때 아이고 퇴임하는 대통령 마무리 잘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협조하는구나. 그거를 보여줘야지 전임자가 돼가지고. 참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렇게 꽁생원이면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처박혀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런 윤석열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래, 문재인, 윤석열 주장하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예산 배정하지 마. 민주당 계속 발목 잡어. 윤석열 천막 치고 나가. 그러면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로 치우치는지, 김어준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요, 세계 외신들이 그냥 다 카메라 메고 와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천막 치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아주 세계 해외 토픽감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